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강의 강철입니다. 오늘은 블록체인이 아니며 IoT의 상징적인 암호화폐인 아이오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이오타는 독일 암호화폐입니다. 2017년 11월 기준으로 임직원 수는 34명이며 현재 홈페이지를 봤었을 때 직원 수는 약 50명이 넘는 수였습니다. 발행량은 약 27억 개인데 IoT 기기 수에 비해서 너무 발행량이 적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단위는 M-아이오타입니다. 즉 27억 개에서 다시 100만 개로 곱하는 수가 실제 아이오타의 개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발행량을 갖고 있는 코인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1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확장성은 사용량이 늘어나도 문제가 없다. 즉 우리는 사용량이 늘어나도 더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로우 리소스는 아이오타 설계 자체가 IoT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소형 전시로 돌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제로피 트랜잭션은 수수료가 그냥 무료다. 즉 얼마를 보내도 무료다라는 것이고, 시큐어 데이터 트랜스퍼라는 의미는 모든 데이터가 암호화가 되어 있어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전송하고 저장한다라는 그런 것이고요. 오프라인 트랜잭션은 디바이스가 인터넷에 완벽하게 연결이 되지 않아도 거래가 된다라는 뜻이고, 퀀텀 이뮤는 차세대 컴퓨터가 될 양자 컴퓨터에 면역이 된다. 즉 양자 컴퓨터로 이 탱글 아이오타를 공격을 해도 뚫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기본 정보를 봤습니다만 사실 모든 암호화폐들이 다들 자기 코인이 가장 좋다고 말을 하고 단점 같은 것을 말하는 곳이 없겠죠. 정말 우리는 암호화폐를 투자를 하려면 사실은 암호화폐가 이게 정말 미래의 가능성이 있는지, 암호화폐가 컨셉이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오타라고 하는 것은 즉 이제 사물 인터넷 IoT를 말을 하는 것을 다들 알고 있을 테고요. IoT는 인터넷 오브 싱스인데 이 이전에는 머신 투 머신이라고 하는 M2M이라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M2M은 기계랑 기계를 연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장 같은 데서 쓰거나 아니면 물류센터 같은 데서 RFID를 이용해서 뭔가 서로 간의 기기들이 통신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사람까지 들어오면서 IoT가 되는 것인데, 대표적인 예로 들면은 기존에는 이제 아이폰과 애플워치가 서로 막 연동이 됐어요. 그럼 이건 IoT가 아닌 M2M으로도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이 들어가죠.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아이폰과 내가 연동이 되고 이제 애플워치랑 제가 연동이 되면서 막 내 정보, 즉 제가 뭐 걸음수를 얼마큼 걸었는지 아니면은 내가 얼마큼 운동을 했는지 같은 것들이 휴대폰과 애플워치가 서로 계속 기록 같은 걸 하게 되면서 이제 IoT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IoT는 사실은 웨어러블 같은 기기들이 이제 발달이 되면서 이제 좀 폭발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오브 싱스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M2M 머신이었지만 지금은 인터넷 오브 싱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 오브 싱스의 발달을 사실 M2M부터 시작하는 발달이 맞긴 하고요. 현재는 계속 올라가면서 이 그래프 자체가 이제 수직으로 막 상승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상승할 것입니다. 보시는 이 그래프처럼 IoT는 이제 끊임없이 발전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수만큼 대응할 수 있는 암호화폐가 없다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자체가 이 엄청난 70억이라고 하는 인구의 수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암호화폐가 없죠. 그래서 이제 현재 만들어진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패러다임으로는 이거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진 게 바로 아이오타라는 것입니다. 아이오타라고 하면은 다들 탱글이라는 기술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블록체인의 한계성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게 바로 이제 탱글인데요. 사실은 탱글은 블록체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해를 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위 이미지를 보시면은 왼쪽은 일반적으로 해시 연산을 통해서 채굴자가 있는 그런 비트코인이나 현재 이더리움 같은 그런 블록체인이죠. 이렇게 뭔가 채굴자가 존재하고 수수료를 받고 트랜지션을 누군가 생성을 하면은, 즉 누군가 거래를 하면은 채굴자가 그거를 컨펌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탱글은 이런 시스템 구조가 현재 있는 IoT에서 대응할 수 없다라는 것에서 출발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블럭이라고 하는 개념을 없애버립니다. 블럭이 아니라 바로 그냥 일반적인 트랜지션들끼리 계속 컨펌을 하는 것이죠. 예전에 누가 거래를 했어요. A라는 사람이 B로 뭔가 이제 코인을 보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순간에 누군가 컨펌을 하지 않고요. 새로운 누군가가 거래를 하면은 컨펌을 하게 됩니다. 즉 C라는 사람이 D로 그 다음에 코인을 보냈으면은 이 C라는 사람이 바로 A가 B로 보낸 이
거래 내용을 컨펌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채굴자가 필요가 없고 수수료가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은 왼쪽은 이제 블록체인의 기존 모습이죠. 블록들이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이 된 모습이 이제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탱글은 이게 블록들이 아니고요. 이게 트랜잭션입니다. 그래서 트랜잭션들이 모두 이렇게 다른 트랜잭션들이 계속 컨펌을 하는 그런 컨펌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즉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컨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어떠한 트랜잭션 처리가 점점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 액티비티는 모 밸리데이션이다라는 것이고요. 기존에 있는 블록체인들은 채굴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보틀렉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보틀렉은 병목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목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즉 모든 사람들이 수평적으로 계속 이렇게 쭉 가야 되는, 쭉 채굴자랑 사용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병력 프로세스가 완벽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탱글이라는 개념이 정말 혁신적이고 기존의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속도를 확정하는 방안을 내세우게 됩니다만, 과연 모든 기술들이 다 좋을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충 피처랑 탱글 기술만 보면은 정말 이거 이상 나오기 힘들, 아무 어폐는 없을 것 같으며 심지어 프라이빗 블록체인 마저도 먹어버릴 것 같은 기술인데, 과연 어떠한 문제점들이 그동안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독자적으로 쓰이는 해시 함수를 쓰는 것입니다. 이미 검증이 된 SHA-256 같은 해시 함수를 쓰지 않고 본인들이 만들어낸 컬 해시라고 하는 해시 함수를 쓰게 되는데, 이게 한번 미국 MIT 대학교랑 보스턴 대학교에서 2017년에 치명적인 보안 버그가 있다고 해서 논문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오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수용하고 개선했지만,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런 SHA-256 같은 이미 검증되어진 몇십 년 동안 발전된 이런 알고리즘 안 쓰는 게 이해가 안 될 뿐더러, 두 번째로는 얘네가 만들어진 이거에 대해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들이 만들어 놓고 지들이 내부적으로 돌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공개가 되지 않는 그런 컬 함수에 대해서, 컬 해시 함수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검증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치명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오타는 또 다른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양자 컴퓨터한테 해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접속할 때마다 난수값을 계속 매번 변경하는, 난수값으로 계속 매번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그런 지갑을 제공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난수값을 바꾸는 방법을 본인 사이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특정 사이트에서 해라, 어디서 바꿔라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를 제공해 준 거죠.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인들이 직접 그 난수를 바꾸는 것을 제공해 주면 되거든요. 어려운 기술이 아닌데 왜 이렇게 했는지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갑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지갑을 문으로 보고요, 비밀번호 열쇠를 볼게요. 근데 이 문을 뚫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 이제 문을 한번 열었다 닫으면 열쇠를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한 거죠. 근데 열쇠를 얘네들이 어디 우측으로 돌아가서 뭐 백열쇠라고 하는 곳에서 바꿔,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열쇠 뭐 별거 있어? 다른 쪽에서 바꿔도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서 열쇠를 바꿨는데, 거기서 이제 그 열쇠가 치명적인 문제가 갖고 있었던 열쇠라는 것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인 건데, 누구는 이제 그 사용자 잘못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냥 얘네들이 그 난수를 생성하는 그런 버튼 하나만 만들어주면 끝나는 거였는데, 아직까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해서 이제 난수를 생성하는 그러한 지갑을 업데이트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큰 문제점이, 이제 대표라는 이런 작자가 상당히 키보드 워리어고 투자자에게도 이제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게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많이 홀더들이 등을 돌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아이오타 이미지를 한 번에 끌어올리면서 한 번에 추락시켜 버린 것이 바로 삼성과의 그 협약 사건인데요. 결론적으로는 과대포장이었습니다. 즉 삼성과 아예 접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그런 것은 거짓말이었었고, 아이오타는 우리나라 코인원에서 제일 먼저 상장이 됐었습니다. 이제 코인원을 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채팅이 돼서 거기서 온갖 이제 찌라시랑 매수를 유도하는 유도글들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막 그때 제가 봤었을 때 막 이재용이 풀면서는 아이오타, 뭐 삼성과 아이오타 전격 협약, 막 이런 찌라시 및 유도글들이 엄청 많이 있었고, 그래서 1,500원 했던 그런 아이오타가 9,0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이적인
금액을 보여주는 적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파트너십은 아니고요. 그냥 삼성이 뭔가 참여하는 정도? 어떤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참여하는 정도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제대로 파트너십을 하는 것은 사실은 삼성전자 기기에서 아이오타를 뭐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인식을 해야지 이제 뭔가 이제 파트너십을 하는 건데 그런 게 아예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보쉬의 산하의 캐피탈에서는 아이오타를 정말 매수를 한 거는 팩트로 밝혀지면서 조금 엄청나게 좀 한동안 침체되어 있던 아이오타가 다시 부활하는 것도 있었고요. 또 대만에서도 이제 스마트 시티를 짓는 사업에 아이오타가 참여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아무런 파트너십을 하지 않는 그러한 암호화폐하고는 이제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아이오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기대감을 올릴 수 있지만 그 기술이 안전적이지 못하면 언제 있어야 하는데 사라질 수 있는 리스크도 갖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암호화폐 강의의 강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